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최근에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간 청주 지역에 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왜 청주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시장의 투기 세력들이 어떻게 시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고 그리고 어떻게 시장을 띄우는가,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고 어떻게 매도 전략을 짜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얘기를 들으시고 그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투기 세력들이 그 움직임을 잘 캐치를 하고 뭐 꼭지의 주택을 사거나 뭐 실수요자가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의 시장은 뭐 저도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 다 알고 있죠. 청주가 기본적으로 왜 움직였는가, 청주 아파트 시장이 왜 기본적으로 움직였는가, 자, 그것부터 이제 일단 아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광 과속기가 오창에 확정이 됐죠. 자, 그것 때문에 움직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건 그냥 지나가는 호재다. 지나가는 호재에 불과하다. 자, 그리고 그것은 2022년도에 건설을 해서 2028년도에 입주를 하는 것이고, 뭐 그것의 경제적인 효과, 그것의 어떤 일자리 창출 효과, 자, 그것은 뭐 크게 그렇게 기여할 바는 아니라는 거죠. 뭐 그것은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2028년 뒤의 일이고, 그 호재는 그 오창에 있는 호재라기보다는 그 주변 도시에 다 호재가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또 오창에 제한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왜 청주에 연초부터 많은 그 투기 세력들이 들어갔는가? 자, 그것은 간단합니다. 아주 명쾌하게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작년도 최근 2, 3년 동안에 그 지방 아파트가 다 올랐죠. 이렇게 순환매를 하면서 다 올랐죠. 투기 자본들이 계속 순환매를 한 거죠. 이 지역에서 수익을 내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자, 그렇게 계속 옮겨 다니는 게 어떤 투기 자본의 어떤 성격이죠. 자,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지방에서는 대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대대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들어간 게 광주 봉선동이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대전 둔산동이었죠. 그리고 도안 신도시, 뭐 대전은 전 지역이 다 올라가 버렸죠. 그 투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이게 문제가 되냐면, 보통 투기를 하시는 양반들이 7, 8채, 뭐 심지어는 10채, 뭐 수십 채씩 사들인다는 겁니다. 뭐 갭 투자니까 심지어는 1,000,000원 내고 집을 사고 2, 3천에 사고, 자, 그렇게 해서 10채씩 뭐 그 이상도 산다는 겁니다. 자,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그런 투기 세력들이 그렇게 매집을 해서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면, 자, 그걸 비싸게 파는 수법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집값을 올리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그 지역의 대장주죠. 대장 아파트. 그 지역에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를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둔산동에 클로바로 들어갔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봉선동의 아파트로 들어갔고, 뭐 부산도 조정지구 풀려서 해운대 아파트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뭐 주상복합 아파트. 그래서 해운대가 한 2억씩 떴었죠. 자, 물론 지금은 이제 그 거품이 다 꺼져가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이후에. 자,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다 떴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도권까지 올라간 거죠. 수도권. 자, 그게 이제 수용성 아니었습니까? 자, 그게 이제 정부가 강력하게 조정지구로 지정을 했고, 사실은 뭐 그 조정지구 때문에 지정으로 떨어진 건 아니고, 서울 수도권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한 가격이 하락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다 해먹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그 지방에 뭐 거제도, 조선 경기가 안 좋다는 거제도, 그 다음에 뭐 울산도 조금 오르다 말았고, 그 다음에 광양도 오르고, 어디죠? 원주도 좀 반짝했고, 뭐 그렇게 다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아파트의 갭 차이가 없었고 시세가 이렇게 분출을 안 했던 곳이 바로 청주였던 겁니다. 그 마지막 보루주가 청주였던 거죠. 자, 뭐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었죠.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뭐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뭐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거 제가 일부러 그런 걸 안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뭐 그 투기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서 또 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저는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 저는 그런 강의를 요청이 들어도 안 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런 투기 자본이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갔는데 언제부터 들어갔냐 이거죠. 언제부터. 자, 청주가 제가 보기에는 자 보십시오. 청주가 자, 그럼 투기 자본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 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아파트가 바로 그 지역의 인기 아파트죠. 그들이 말하는 어떤 대장주 아파트. 자, 그 대장 아파트를 바로 이제 그 투기 자본들은 두산 유브 지어 시티하고 신형 지어 시티, 요 복대동에 있는 이 두 아파트를 찍은 것 같아요. 자, 왜 이 두 아파트를 찍었냐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요 앞에 있는 공단, 하이닉스, LG 그런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고수도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고수도권이 이제 이 아파트에 살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를 공략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복대동이 여기가 상권이 무척 좋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학원가도 형성이 잘 돼 있고 백화점도 있고 중심 상권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터미널 쪽에 또 이게 중심가 아닙니까? 중심 상권이 역할을 하고 있고, 자, 그런 점에서 이 지역을 공략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작년 한 여름부터 이제 공략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진짜 부동산 그 전문가들, 강의하시는 분들, 그 블로그에 활동하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 들어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자, 그런 분들이 강의장에서 그걸 얘기하겠죠? 자, 청주 아파트, 인기 아파트는 여기다. 하고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 이 아파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겠죠? 자, 그러한 따라 들어오는 현상을 우리가 실거래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뒤에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아파트가 최근까지 한 1억 정도가 올라온 것 같아요. 1억에서 한 1억 2천. 많이 올랐죠. 지방에서 이런 얘기를 참 하기가 참 곤란하긴 한데, 왜 지방에서 이런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또 그리고 뒤따라서 2진, 3진들이 계속 들어오냐. 자, 그것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면 기준가가 되는 거죠. 상단의 기준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억 5천이었던 게 3억 5천, 9천, 5억이 돼버리면 그 나머지 중위가의 아파트, 하위가의 아파트들도 갭 메우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갔던 것이 대전이었죠. 대전에서 그 크로바 아파트가 붕 뜨면서, 그리고 또한 신도시의 새 아파트들 붕 뜨면서 그 밑에 있는 저가 아파트들도 1억, 2억씩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과정이 어떤 그 지방 아파트의 어떤 투기의 과정이다. 자, 그 과정에서 왜 그렇게 올라가냐. 계속 매수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매수자가. 외부에서 계속 매수자가 들어오고, 또 실수요자들이 깜짝 놀라서 추격 매수를 하고, 자, 그러면서 계속 상단의 아파트, 중위가 아파트, 하위가 아파트가 계속 올라오는 과정이 대전의 아파트였다. 자, 그렇게 해서 청주도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여러분, 바로 이렇게 상위권의 아파트가 또 붕 떠버리면,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이때 이제 막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풀어내는 거죠. 자, 건설사들이 분양을 풀어낼 때 분양가를 낮게 하겠냐 이거죠. 분양가를 올려버리죠. 그럼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는 그 악순환을 갖게 된다. 자, 한 작년만 해도 청주는 미분양이었죠. 미분양 지역이었는데 올해 분양을 또 시작했죠. 그 탑동의 힐데스함인가요? 자, 분양가도 이렇게 싸 보이지 않는데 완판이 됐다. 자, 그건 뭡니까? 이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니까 분양가를 올려도 완판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또 이제 앞으로 다음 주인가요? 그 동남 지구의 동양 파라곤. 자, 그것도 분양을 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동남 지구의 동남 파라곤을 이제 분양을 하는데, 자, 이거 분양가가 만만치 않게 또 나올 것 같아요.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와봐야 알겠지만, 자,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거 청주로 보면 가장 외진 곳이죠. 가장 그 구도심 뒤쪽에 있는 택지지구의 어떤 입지로 보아서는 청주로 보면 가장 외진 곳. 그렇게 교통이 편리한 곳은 아니라는 거죠. 좀 불편하죠. 이 동네 자체가.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분양을 하는데 이 앞에 상권도 없고 초등학교도 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파트 입지로는 최악의 입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입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요즘 분위기로서는 또 완판이 되겠죠. 이제
분양가가 높게 나와도 완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게 분위기라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그 어떤 상승의 분위기, 구축이 올라가면서, 투기 세력에 의해서 구축이 올라가면서 건설사들이 높은 분양가에 내놓는다는 거죠. 그게 또 완판이 되고 거기에 또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수요자들, 청주의 새 아파트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은 높은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비싸게 사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 그 어떤 투기 세력들이 올라가서 집값을 올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얘기를 다시 이 복대동으로 돌아와가지고, 자, 이 복대동에 보시면은 최근에 거래된 거를 잘 보십시오. 최근에 4월 달에 이 두산 위브 GLCT, 요 하나 지금 거래를 보면 4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됐습니다. 주로 4억 5천에서 뭐 한 4억 5억까지. 자, 그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보시죠. 그냥 4월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4월부터 들어왔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전문가급, 일진급들이 들어왔겠죠. 자, 보시면 거래가 많이 됐는데 그때 평균 가격이 한 3억 5천에서 한 3억 7천, 8천. 자, 그러면 거의 1억이 올랐죠? 지금 1억이. 자, 보시면 5월도 거래 많았고 6월도 거래 많았고 7월도 거래 많았고 계속 거래가 많았습니다. 계속. 자, 계속 거래가 많았습니다. 자, 계속 거래가 많다가 조금씩 올라왔던 거죠. 올라오다가 자, 12월 달에도 뭐 4억 7천까지 찍고, 그러면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에 올라서 들어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겠냐? 이제 실수요자도 있겠고 투자 수요도 들어온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진, 뭐 제가 보기엔 이진도 벌써 들어왔고, 삼진, 뭐 사진, 뭐 실수요자, 자, 그렇게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아파트를 살 때, 그러면 왜 투기 세력들이, 처음에 들어오는 투기 세력들이 샀겠냐 이거죠. 자, 그것은 간단합니다. 흔히 비교를 할 때 그런 비교를 많이 했죠. 천안에 있는 불당동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가 7억인데 여기 3억 5천은 싸다. 자, 그런 논리로 사는 거죠. 그런 논리로. 자, 그런 논리로 이 아파트가 싸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를 갈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파트의 가격을 띄운 거죠. 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논리는. 자, 그 논리를 그렇게 됐던 거죠. 그 뒤로 그 동남지구의 예를 들어서 동남지구 또는 가경지구의 그 분양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피가 됐거나 마이너스 피가 된 아파트들을 또 그 작년 여름에 계속 사들였죠. 그 대전 투자자들이 또 들어가서 사고, 뭐 천안에 있는 투자자들도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갔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매집을 다 해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작년 연말부터 청주의 갭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투자자들이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또 올 초에 또 그 강사들이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현장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또 강사들 누구 어떤 강사 얘기 듣고 또 많이 사러 들어오더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또 지방에 있는 강사들이 또 자기 수강생들 데리고 와서 또 뭐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것도 블로그 유튜브에다 대고 또 올리고 뭐 그러면서 또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투자 열기가 이렇게 계속 불이 붙었던 거죠. 자, 뭐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청주 아파트가 올라갔다. 분위기가 올라갔다.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두산, 요 GLCT에 있는 아파트의 어떤 그 가치와 입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평가,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장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이닉스 공장 앞에 있는 건데, 사실 공장 앞에 있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는 아니죠, 입지상. 자, 그리고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면, 거기서 이제 또 불산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불산이라는 게 그게 폐를 녹이는 아주 그 위험한 물질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위험한 사고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아파트가 좋냐, 안 좋냐.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이 앞에 상권이 좋다고 해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다. 예를 들어서, 정말, 대전의 클로버 아파트 같다. 뭐, 대구의 수성구에, 있는 그 범어동에 있는 아파트 같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래되는 과정에서 많은 매물들이 나오겠냐 이거죠. 나오겠냐.
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거래되는 것 자체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뭔가 불편하다. 주상복합이니까 구조가 안 좋거나 그래서 그 매물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나오면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은 그렇게 높이 올라간 건 아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가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어떤 그 공장 앞이라는 거 한계, 그리고 주상복합의 구조라는 한계, 자, 그런 한계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앞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뭐 이 정도 가격이 뭐 적당한 가격이다.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자, 청주에 있는 그 아파트들을 제가 뭐 다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 다른 시간에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청주라는 도시는 제가 보니까 자주 가서 봤는데 특징이 뭐냐면 철도가 발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5성역이 있지만 도심과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철도가 많이 발달이 안 된 대신에 고속도로가 발달되어 있다.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뭐 기타 고속도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청주 세종고속도로도 만들 것이고, 이제 또 서세종고속도로가 만들면 또 뭐 그게 또 혜택을 좀 받을 것이고, 그런 고속도로의 연결망이 수도권하고 연결이 좋다. 자, 그래서 이제 방사광 가속기가 이제 이쪽에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 청주의 특징을 보면은 다핵 도시다. 이 도시는. 왜냐면 이 청주에 이러한 그 하이닉스, LG 이런 공단이 있지만 큰 공단은 이 도심 바깥에 있다. 이 구도심 바깥에 있다. 오창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창에 하나 있고, 또 바이오 섹터. 자, 바이오 섹터 오송에 있고, 자, 이렇게 어떤 그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청주가 뭐랄까요, 대전과 같이 주거지가 집중적으로 개발이 안 된 것 같아. 만약에 오창과 오송이 이 청주 도심에 바로 붙어 있었다. 그러면 대전 둔산동, 대전 도안 신도시 같은 커다란 도시가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 오창, 오송이 분리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어떤 그 직주 접근의 개념으로 이 복대동이 이제 도시개발 방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주거지가 자꾸 필요하니까 이 도심 옆에 조그맣게 그 도시개발 형식으로 이 가경동, 이 가경지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자, 이쪽에 또 이렇게 만들고, 자,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가경동이 요즘 시세가 좋습니다. 뭐 한 1억까지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 가경동은 사실 제가 가봤는데 불편해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아파트밖에 없어요. 아파트밖에. 이쪽에 앞쪽에 준주거지역이 있어서 상권이 이제 나중에 형성이 되겠지만, 이 정도의 아파트 단지, 이 정도 상권은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거죠. 뭐 학원가도 그렇고, 뭐 초등학교는 옆에 뭐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자,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경동 쪽이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고속터미널하고 가깝고, 하이닉스도 가깝고, 뭐 세종시하고도 가깝고, 자, 그러니까 인기는 있는 건데, 어쨌든 어떤 완벽한 도시계획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자, 그런데도 시세는 강하다. 자, 그건 뭐냐면 할 수 없이 이곳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한 1억이 올랐죠, 여기도. 자,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뭐 GLCT에 사시는 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여기로 오겠죠. 가경동 쪽으로 오겠죠. 새 아파트로 오겠죠. 자, 이렇게 이사를 왔을 것이다. 아니면 뭐 세종으로 이사를 가든지, 자,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청주는 그런 단점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동남지구에 커다란 그 지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방서지구하고 합쳐가지고. 자, 이 지역도 이게 너무 외지다는 거죠. 외진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좀 인기가 떨어졌고, 처음에 뭐 요즘에 조금 거래는 되긴 하지만 인기는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도시가 이게 컴팩트성이 없어요. 집중성이 없어요. 이용하게. 여기다가 상권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져놓으면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상권을 이용할 수가 없죠. 물론 이쪽에 상권은 있지만. 자, 그리고 너무 단독주택 택지가 너무 많다. 더 아파트를 졌어야 되는데, 또 그런 단점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곽에다가 새로운 택지지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형식이다. 그런 게 이제 청주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뭐 율량지구도 마찬가지고, 이 동남 여기 테크노폴리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꾸 외곽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지역의 청주에 수요가 되는 직장은 오송과 오창에 다 있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또 오송, 오창에 그냥 살아버리니까 구도심, 청주 구도심에 붙은 소규모의 도시개발 방식으로 그냥 띄엄띄엄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그 한 택지지구에서 뛰어난 택지지구가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런 것 같아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뭐냐면 질땅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주변에 택지지구를 앞으로 지정할 땅이 너무 많다. 뭐 이게 다 빈 땅 아닙니까? 이게 다 빈 땅 아닙니까? 여기도 다 빈 땅이고 택지지구가 너무 많다. 앞으로 질 땅이.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투기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구축은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떤 입지의 우월성이 없으니까, 이 구도심에 있는 입지의 우월성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외곽에다 택지지구를 줘서 아파트를 지면 이곳에 살면서 출퇴근하기 불편하지도 않고, 자, 그런 입지의 우월성이 없으니까 어떤 구축은 계속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투기 자본들이 계속 들어와서 갭 투자로 들어와서 많은 아파트를 매집을 해서 가격을 올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뭐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이 청주가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도 아니고 뭐 인구는 정체되었거나 앞으로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오창 오송 쪽에 계속 그렇게 분리돼서 그쪽으로 인구가 또 직장 수요는 그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는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계속 어려운데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제 집값을 올리고 뭐 그런 현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도 투자자들, 투기 자본들이 이 지역 아파트에 많이 들어왔다. 자, 그래서 이 지역 아파트의 가격들이 1억이 올라갔다. 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계속적으로 투기 세력들이 이 청주로 지금 들어와서 청주를 들쑤시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결국은 그 작년에 들어가신 분들의 물량을 받는 거죠. 자, 물량을 받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의 그 이익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실수요자가 그 아파트를 사줘야 된다. 사줘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런데 과연 실수요자가 지금 아파트를 사줄 것인가? 그게 이제 포인트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경기 상황이 안 좋고 뭐 기업의 구조 조정이 되고 있고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죠. 실수요자가 그 물량을 받아줄 여력이 없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청주에 진입하고 또 투기를 하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타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작년에 들어간 세력들의 물건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거다. 자, 이제 그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청주는 뭐 저도 이제 충청도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충청남도 사람보다는 충청북도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저희 남도 사람들도 굉장히 보수적인데 북도 사람들은 더욱 보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충청북도는 이렇게 내륙에 이렇게 갇혀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 뭐 수도권하고는 가깝지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뭐 그게 어떤 지형적인 특징이 그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그런 게 약간 좀 예전으로 보면 지금은 교통의 어떤 사통 팔다리 지역이지만 예전에 그 삼국 시대로 보면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상당 산성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고구려군이 이 신라군과 싸우거나 또는 백제군과 신라군과 싸우거나 또는 백제군과 고구려군과 싸우거나 그러면 이 지역이 바로 그런 전투가 벌어지는 어떤 지역이고 어떤 전세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형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나. 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또 알았냐면은 그 KTX 세종역을 만든다고 할 때 청주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세종역을 이제 일단 접었죠. 일단 그 수면 아래로 낮춰놓고 그 청주와 세종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시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어떤 그 공감대를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청주와 세종은 하나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분명히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면 청주와 세종에는 그 가운데 좋은 그 바이오 섹터가 있고 오창에도 또 좋은 그 첨단 공장들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 공장도 하이닉스도 있고 그리고 세종에 또 벤처 테크노밸리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대전에 역시 좋은 연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석박사들이 있는 대덕 연구단지가 있고 자 그러한 그 대전 세종
청주는 하나의 그 광역도시가 돼서 연계가 돼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상생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한 묘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고 봐요. 지금 대전하고 세종하고는 그게 잘 되고 있고, 세종과 청주는 초반에 마찰은 있었으나, 세종이 이제 요번에 때 방사선 가속기를 유치할 때 세종이 많이 미뤄졌죠. 많이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청주 세종 고속도로 할 때 예타 면제하고, 그리고 청주 공항 쪽으로 가는 철도도 미뤄졌고, 뭐 그걸 미뤄졌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 자,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청주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세종이 발전을 해야 청주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에 KTX가 들어오는 것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안 해도 오송을 이용할 사람은 오송을 이용하고, 그리고 발산리에 KTX를 이용할 사람은 이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세 도시가 중부권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방사선 가속기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다가 선정한 것도 그런 세종, 대전, 청주, 그런 커다란 그 새 광역도시에서 있는 그러한 산업군, 산업업종들을 보고 연구소들을 보고 선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로 이 중부권의 어떤 그 핵심 중추도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세 지역에 서로 마찰을 하기보다는 어떤 그 인프라가 들어올 때는 그 인프라라는 게 결국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도시가 커야 이 도시가 크고, 그러한 공정관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가야 된다. 자, 제 말은 이제 그런 얘기이고, 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파트 투자 또 투기 세력에 대한 어떤 그 근절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세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은 가격이 저평가됐을 때 이야기했던 것은 세종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라는 겁니다. 저평가됐으니까 전세로 됐던 지역들을 많이 사라. 자,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세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샀습니다. 이제 작년에 세종에 집값이 올라올 때, 자, 많이 사가지고 세종은 본진을 지킨 거죠. 본진을 지킨 겁니다. 세종에 전세로 살던 실수요자들이 많이 샀다. 외부의 투기자분들이 거의 못 들어왔습니다. 뭐 대전에서 오신 분들은 있지만, 대전에서 오신 분들은 실수요에 가까운 수요니까, 출퇴근을 하시니까, 자, 그것도 실수요죠. 외부의 그 소위 말해서 투기꾼들이 못 들어왔다는 거죠. 왜냐면 전세 갭이 크니까. 아마도 작년에 그 전국 지역에서 본진을 지킨 것은 세종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대전도 털렸고, 대전도 본진 다 털린 거 아닙니까? 외부 투기자분들이 들어와서 수십 채씩 사고, 크로바도 수십 채씩 사고, 그리고 뭐 목련 아파트, 뭐 한마로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부산도 조정지구 해제하면서 서울에 있는 그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다 찍어 갖고, 그리고 다 또 던지고 갖고, 차익 실현해 갖고, 자,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그 비싸게 샀다는 거죠. 자, 이게 외부 지방 사람, 외부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어떤 냉기는 커다란 그 후유증이라는 거죠. 이 청주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청주도 본진이 털리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털렸죠. 이 GLCT, 예를 들어서 GLCT가 여기서 더 올라가서 실수요자들이 산다면은 털리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안 살 것 같은데, 왜냐면 주상복합의 한계도 있고, 공장에 근접한 것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뭐 새 아파트를 짓는데 굳이 이걸 사겠습니까? 별 메리트가 없는데. 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또 이 지역이 대전과 같이, 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지역과 같이 또 여기서 집값이 폭등을 해서 또 실수요자들이 이것을 또 비싸게 살 수도 있다. 자, 그러한 점이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안 사면 그만입니다. 안 사면 그냥 투기 세력들이 사서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그냥 2년 4년 기다리면 지들이 알아서 지쳐서 그냥 역전세 나면 털고 나가겠죠. 자, 그렇게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러한 그 투기 세력들이 어떤 그 집값을 또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내고, 자, 그런 점이 우려가 된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작년에 그 지방의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들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니까 뭐 그게 키 맞추기로 올렸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너무 많이 올랐다.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급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공급이 절대 적지 않았다. 지방의 광역시들은 엄청나게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지방의 광역시라고 해도 인구가 다 감소를 하죠. 세종을 빼고는 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수도권은 안 그렇죠. 지방 계속 인구가 증가를 하는 추세이죠. 인구가
우리나라 그 총 인구는 정체를 하고 있지만 서울 수도권은 이렇게 수요가 계속 느는 지역이니까 지방은 공급은 계속 늘었는데 가격은 너무 많이 올랐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뭐 다음 사이클이 되던 지방의 광역시에서 커다란 시세 차익을 내기는 어렵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라면 이제 지방의 어떤 광역시에 투자 안 합니다. 저는 서울 수도권으로 가지, 아니면 세종에 이제 세종 서울 수도권, 뭐 그 정도로 보지, 저라면 지방 광역시는 이제 투자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공급량은 또 계속 증가했다. 인구는 감소한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인구가 증가될 요소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이제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벤처 산업, 4차 산업혁명, 자, 그런 사업으로 가는데, 자, 그런 사업이 어디에 생기느냐 이거죠, 어디에. 그 생기는 곳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 자, 그 광역도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이 또 올라가려면 또 투기 자본이 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투기 자본이 가격이 비싼데 들어오냐?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 갭이 크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지방 광역시는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맞춰야 되고, 이 청주는 이제 그런 점에서 투기 자본들이 어떤 집중적인 타겟이 돼서 지금 시장을 좀 교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냐? 정부는 정상적으로 거래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이익을 내고 세금을 내고 나가면 방법이 없다. 정부는.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급격하게 오르면 조정지구 지정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이제 그거밖에 없다. 자, 근데 정부는 만약에 그런 그 외지인들의 거래가 증가해서 집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대전과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냥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바로 지정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지정을 이쪽에다가 때려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분양가가 올라가서 그 분양가가 또 구축의 가격을 올리고 그런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정부가 절대 방관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이런 경우에도 앞으로 지방시장의 경우에도 서울 수도권만 그렇게 강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투기자본들이 움직이는 곳에 정부의 규제가 강하면 투기자본들이 지방에 가서 장난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정부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청주는 대전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전과 같이 그렇게 시장이 쉽게 투기 세력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유휴 토지도 많고 이 지역에 어떤 보수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청주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매매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청주에서 집값에 집을 파는 어떤 그 고급 수요들은 또 세종으로도 또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세종으로도 넘어올 수 있다. 자, 그런 점도 있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청주의 본진이 털리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 청주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집을 마련하실 분이면, 실수요자라면 청약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싼 게 있으면 빨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